재밌는 부분이 앞선 갑 지역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네요. 맞습니다. 이 을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2016년 선거가 2012년 선거의 리턴 매치였어요. 예. 2012년에는 이제 그 당시에 한글 프로그램의 사장이었던 이제 전하진 사장하고 예. 그 김병옥 후보 간에 선거를 했었는데 그 52%대 42%로 전하진 사장이 당선이 됐었고, 예. 2016년에는 리턴 매치를 했는데 저기 그래프에도 나오다시피 39.85% 득표와 30.96% 마지막 숫자가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이제 보이는데 판세가 바뀐 거예요.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보수 지역에서 그렇죠. 민주당계 인사로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득표가 10%포인트 예. 차이예요. 그러니까 두 번의 선거 동안에 20% 표의 그렇네요. 변화가 있었던 거죠. 근데 저기에 보면은 임태희 무소속 후보가 19%를 득표를 한 거였죠. 예. 그러니까 임태희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하진 후보가 4년 전에 확보를 했던 약 19% 정도, 20% 정도의 표를 예. 임태희 후보가 가져감으로 해가지고 전세가 역전된 건데, 예. 임태희 저 당시에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가 있고 2011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명박 그랬었죠.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예. 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 보궐선거를 해서 이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당선을 한 그런 지역인데,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. 다시 한번 붙게 될지 이런 예. 데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후보군이 어느 정도로 좁혀져 있는지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묘하게 이제 갑 지역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지역도 역시 김병욱 의원이 초선인데,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보수색이 짙은 갑을 지역에서 민주당계 인사가 당선이 한 10%포인트 차로 된 비교적 공통점이 있습니다. 재선에 도전을 하고, 여기도 또 비슷한 점이 하나 있네요. 한국당에서는 여성 비례대표가 다시 도전장, 김순례 의원이 이 지역에서 도전장을 내밀고,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, 이동훈 전 국회 보좌관, 그리고 새보수당의 권은희 전 의원. 이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될 게 바른미래당의 광주 산 을의 권은희 의원이 아니고요. 동명이인입니다. 김미라 전 성남시 의회 의원, 민중당 이렇게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활발한 정치 활동을 보이고 있는 중앙 여성 정치인 2명. 3파전 혹은 양파전 어떻게 보시는지? 저는 이번에 많이들 출마를 할 것 같아요. 네. 저기에 이제 현역 의원인 김병욱 의원이 있고, 그리고 또 현역 또 비례대표인 그 한국당의 김순례 의원이 있고, 예.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약사 출신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텃밭을 다진 의원이고,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발 이상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후보자들에 비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. 예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새보수당을 타고 충분히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전하진 전 의원도 또 임태희 그 전 의원 또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지역이 가까운 한경대학교의 총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네요. 출마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들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하진 의원 전 의원도 출마를 하게 되면은 리턴 매치를 3번째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, 또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간의 대결에서 보수가 이길지 진보가 이길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메우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선거구가 분당 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 김병욱 의원이 지역사회를 부지런히 챙겨오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원내 부대표, 정책위 상임 부의장까지 역할을 맡아서 했었는데,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충돌됐던 그 민주당계 인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옷깃조차 스친 사실 없는 여성 의원 상의안 파렴치한이 돼 억장 무너질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다. 국회의원인 나도 검찰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데 국민들이 오죽할까. 지난달 3일에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,
이게 만약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이 돼서 판결을 받는다면 이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사실상 어려워지는데 공천에는 크게 현재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? 그렇죠. 지금 이제 개인으로서 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렇죠. 당직을 맡고 원내 부대표와 예.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을 이런 그 기소화돼서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데 예. 저거로 인해서 공천을 안 준다. 그러면 이제 당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현역 의원을 또 다시 제치해놓고 다른 후보를 공천을 주기도 좀 쉽지는 않은 거죠. 네. 그러나 그래서 이제 공천받고 선거에 나가는 것까지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예. 선거 이후에 조금 어려움이 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이 된다라면 다시 뭐 선거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것은 아직 뭐 시기상조이고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되고 언제 열리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. 예.